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애플의 시리 대개편으로 AI 경쟁에 불을 지피다 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TQ를 투자하는 이유 역시 한번 보시죠. 어, 여러분, 오늘은 애플이 시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AI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13년 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시리가 애플의 AI 경쟁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꿀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보면요. 오랜만에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산업 같은 경우 44,296.51포인트로 플러스 0.97%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19,003.65포인트로 플러스 0.16% 상승. S&P 500도요. 5,969.34포인트로 플러스 0.35% 상승을 했네요.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고 반면에 중국 증시만 안 좋았습니다.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FOMC의 의사록 공개, 금리 동결, 전망 커지나 FOMC 의사록 PC 물가 지수, 금리 전망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뉴욕 증시가요. 26일 내일이죠. FOMC 의사록을 공개하는데 금리 동결 전망일 거라는 그런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S&P 500 맵을 좀 살펴보면 뭐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1%대 상승, 애플 0.59% 상승. 반면에 아마존은 마이너스 0.64% 하락, 테슬라는 무려 3.8%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3.22% 하락, 그리고 AMD 0.63% 상승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하락을 했고요. 큐앤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탐욕 구간에 있죠. 얼마 전만 해도 뉴트럴 중립 구간이었는데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잠자는 거인 애플이 깨어난다. 시리 대개편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코파일럿 통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괴기스러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애플을 외친 것 같고요. 어, 정말로 요즘에 코파일럿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 와 이렇게도 그려준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주옥 같은 기술력이 있겠죠. 애플에 대해서 제가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애플은 229.75달러로 0.54% 상승을 했죠. 보시면 최고점을 2014년 10월 14일 찍었죠. 237.49포인트. 그러고 나서 조정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양봉이 나왔고 도찌가 나왔죠. 도찌 아래에서 만약에 음봉으로 이게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가 떴다고 하면 매도 포지션이죠. 그게 아니고 지금 도찌가 나왔는데 양봉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수 포지션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어, 지금 석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가 매수 포지션이니까 결과적으로 나 상승할 거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뚫는지가 지금 주요 관건입니다. 양봉으로 뚫으면 다시 또 상승할 것 같고요. 만약에 못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어 20선까지 찍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최악의 상황은 여기 돌파한 자리 양봉으로 뚫었죠. 돌파한 자리까지도 찍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해당 최고점을 양봉으로 뚫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보시죠. 그리고 RSI 보면은 조금씩 과열된 구간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애플이 시리를 챗GPT 수준의 대화형 AI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소식은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리를 애플이 개편을 할까요? 애플은 그동안 AI 분야에서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시리의 개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 보이고요. 참고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챗GPT 스타일의 대화형 AI 모델을 선보였죠.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 시리는 현재 단순한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시리에 챗GPT를 접목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지난달 할리우드의 리메이크작 같다. 폄하를 한 거죠. 시리는 여전히 기본 명령, 타이머나 날씨, 음악 등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준이다. 종종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라거나 질문이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진짜 폄하를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새로운 시리는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서서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시리는 애플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죠. 시리의 업그레이드는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맥, 애플의 주요 하드웨어, 기기죠. 이런 맥 등의 이제 애플 기기 전체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애플 생태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되긴 하는데 호재기는 호재입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AI 시장의 경쟁 심화와 투자 기회라는 부분으로 보면 애플의 시리 개편은요. AI 시장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거고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AI 기술 발전을 가속할 것 같고 다양한 산업의 변화, 나스닥100 지수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시리 개편은 AI 기술 발전을 가속할 거고요. 더욱 혁신적인 AI 모델과 서비스를 탄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AI는 그리고 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조업,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100 지수는 AI 관련 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제 AI 투자는요. 나스닥100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100 지수와 3배 레버리지 ETF인 TQ에 대해서 좀 보면 TQ 제가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최고점 2021년 11월 1일 91.68달러 찍고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직전 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돌파했고 또 직전 양봉 직전 전고점까지 찍고 다시 직전 고점이죠. 직전 전고점까지 다시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결국 나 상승할 거야. 나 상승할 건데 이렇게 체크를 해주니까 진짜 상승을 하죠. 그러다 안 좋은 음봉. 나 이제 그만 조정을 좀 받을래. 라는 음봉이 떴죠. 직전 양봉 절반 이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침입을 한 음봉. 그리고 나서 도지가 나왔는데요. 이 도지 아래서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요. 도지 아래로 만약에 음봉이 떴다. 그러면 나 이제 하락할 거야 해서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한계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었고 여기 도지 안에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해서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매수 타점이거든요. 나 이제 아직도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떴습니다. 직전 양봉을 절반을 잡아먹는. 하지만 이 전고점이 되죠. 다시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뚫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월봉이 다 끝나지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면 다시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갑자기 어떤 악재로 인해서 이 음봉으로 바뀐다. 그럼 안 좋죠. 결과적으로는 또 돌파한 자리 찍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갈지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하셔야 될 게,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풀어갔냐면요. 제 자산이 100%, 가용자산이 있다. 그러면 만약 시나리오가 계속 이렇게 상승할 거다. 그러면 100% 몰빵해야 되겠죠. 하지만 PQ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악재, 저희가 모르는 악재가 터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지금처럼 AI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거나 다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90%의 자산은 남겨두자. 10%만 딱 띄어가지고 10% 내에서도 몰빵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에서도 분할을 해서 계획적으로 모아가자. 이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엄청난 하락을 이런 2021년 11월 1일에 똑같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고 내려가든지 저에게 아무런 공포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90% 자산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만 딱 모아간다고 하면 뭐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좋고요. 하락한다고 하면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그러면 나 90%에서 10%만 다시 띄어서 20%로 만들고 투자할 거야. 어느 정도 근데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나 이제 상승할 거라는 포지션을 갖췄을 때 이제 이렇게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편으로 저는 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제 가용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100%의 가용자산을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100%의 가용자산은 200%로 만들면 제가 20% 투자했지만 10%로 다시 변하는 거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모아갔을 때 다시 이 구간 직전 최고점 가까이 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거죠. 만약에 제 가용자산을 100%못 늘렸으면 다시 이제 10%로 또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변동성을 다 이용하고 뭐 폭락이 오든 상승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구상을 해서 전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댓글을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10년, 15년에 이렇게 상승장이 아니고 횡보장이 오면 어떻게 하냐? 저의 대답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저는 가용자산에 몰빵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PQ, SXL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용자산은 어느 정도 90% 정도나 뭐 95% 정도나 그건 각자 정하시고 이 정도는 떡 띄어내고 한 5%나 10% 내에서만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식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부자는 매직TV 채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다르게 투자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만의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고 확신이 드실 때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투자할 테니까요.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3배 레버리지 ETF TQ는요, 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귀에 딱지가 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묵묵히 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Q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 3배를 반영하므로 단기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물론 3배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신만의 투자 관점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 TQ는 다양한 IT 기업, 빅테크 기업들을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따라서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배 레버리지 중에 특히 TQ는요,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XL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출렁출렁거리죠. TQ에 반면에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TQ와 같은 기술주,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떻게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은
팟게이미들이 거의 대다수 TQ나 SX를 들고 있는 부분도 한 부분이죠.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시리 개편은 AI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파급력. 이는 나스닥100 지수와 TQ 같은 투자 상품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레버리지 ETF는 투자를 하시면요, 위험은 따르게 됩니다. 투자에 위험이 없다. 그리고 나의 자산은 무조건 불려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을 더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요. 누구의 말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유튜브나 경제 서적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고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확신과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잣대를 갖추셔서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탕탕탕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